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찍다 보니까 1시간 5분이 훌쩍 넘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한 50분 정도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항상 삼천포가 더 재밌고 귀가 쫑긋해지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신문 구독 시간은 유익하기만 한 게 아니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문 읽어주시는 내용도 유익하지만 그 전에 댓글 읽으며 보충으로 말해주시는 설명 부분에서 해안도 얻고 추가로 전무님의 살아왔던 반듯한 인생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반듯한 인생을 옛날에 어릴 때 좌충우돌로 살아와가지고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이 참 반듯하게 살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귀감이 돼주시고 제 삶의 하나의 좀 기준이 돼주셔가지고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참 좌충우돌 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참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 그동안 저도 이제 좀 반백년 이상 살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결국은 부모 닮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저런 잔소리보다는 우리 부모가 스스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빗나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빗나가더라도 결국은 이 중력의 법칙처럼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자, 덕분에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후덥지근 습한 바람이 장마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퍼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모두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하셨고요. 전무님, 제가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서부 T&D라는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가고 있습니다. 보통 매매를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말씀처럼 2년 전 고점과 그 부근에서 더 갈 것 같은 욕심 때문에 단 한 주도 수익 실현을 못하고 그대로 다 뱉어내다 못해 바닥을 기어서 쏘가리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회사의 미래를 그리며 바닥에서 계속 사 모았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번에는 기필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차트의 정석을 수강하고 있지만 오를 때마다 또 수익 실현을 못해서 물거품이 되진 않을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내일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서부 T&D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T&D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뉴스 오늘 다룰 건데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2019년 1740만 명을 기록했었다. 잠깐만요. 1740만 명 아니고 그거는 174만 명. 지난 2016년 8월에 기록했던 숫자고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요런 숫자 외우려고 저기 다 적어놨는데 2019년도 잠깐만요. 1700만 명이었나 1900만 명이었나
1700만 명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올해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죠? 돌파하기 때문에, 딱 드는 생각이 용산에 있는 이 서부 T&D, 드래곤 시티죠. 저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되겠구나.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주가 차트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신차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부 T&D 그 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었어요. 한 7년 전에. 전문에 어제 시간이 안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 봤는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적자 생존에 적으면서 하하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자, 제가 이번 그 인턴 총회 때도 그랬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본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밤늦게 그리고 주말에 또 하루에 뭐 3-4시간씩 우리 플랫폼에 올라오는 자료들 공부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좀 짠했었거든요. 이렇게 참 본업이나 생업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진리 탐구,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지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변화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엄청나게 이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깨달으면서 거기에다가 돈까지 버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골프 칠 때 딱 그런 거죠. 골프도 재밌긴 하지만 내기 골프를 치면서 돈까지 따면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방송 덕분에 편하게 매매했습니다. 붉은 황소 진짜 강렬하네요. 한풀이 하듯 불 뿜는 소. 그러니까요, 우리 김유영 대리가 썸네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죠? 오늘 서울에는 마치 장마철 같은 비가 잠시 내렸습니다. 운전 중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모습을 보며 계속 오르던 주식장에서 흥분했던 제 감정도 가라앉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장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채슬리와 함께라면 폭우처럼 쏟아지는 시장 속에서도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쉬지를 못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채슬리를 믿고 의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폭풍우가 부는 바다에서 등대 역할을 또 해야 되고 우리 채슬리 썰렌버거 기장님처럼 예상치도 못했던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우리 채밀턴 분들과 우리 채슬리 임직원들을 또 안전하게 잘 불시착해서 또 세이브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좀 긴장 속에서 사는데 요즘처럼 이제 시장이 좋고 하니까 요즘은 제가 누우면 5분 안에 잠드는 것 같아요. 5분 안에. 그래서 쉬지 못하고 열심히 그 일을 많이 하지만은 아주 즐겁습니다. 웜의 신박 보려고 들어왔는데 영화 배우가 계시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에 사는 인턴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지서가 많이 오르는 걸 보고 몇 년 전 전무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주식 투자에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야, 이거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근데 이 말씀을 그 서울대 정신과 의사신 분 윤 교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너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윤대현 교수님이죠. 공감은 빨리,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그래서 시장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이 주식 왜 오르는 거지? 이번에 증권주 지주사 제가 거의 한 달 좀 넘었죠, 그죠? 예사롭지 않은데 공감은 빨리. 그러면 공감이 뭡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모임에서 내가 할 말 막 해놓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딴짓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딴짓하면서 나 듣고 있어 이러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딴짓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말에 집중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게 뭐죠?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상대가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딴짓하면서 나 듣고 있어. 그래서 공감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집중해서 듣는 거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왜 증권주가 오르려고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왜 차트가 저런 모습이 나지? 예.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제가 IQ 순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IQ 순서가 아닌데 다 보면 이게 공감 능력이구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낼 때 다 공감 능력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우리 아이폰 유저들이 좀 더 편하게 이걸 쓸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저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뢰는 천천히 왜 공감을 빨리 해서도 이 주식이 나중에 이제 보면 막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주식이 어떻게 된대 막 거기서는 우리가 일단은 좀 의심을 계속 해보는 거죠. 과연 저대로 계속 될까? 네. 그래야만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오늘 오석 대리가 오늘 시장이 약간 윗꼬리 시장이 쫙 치고 가다가 나중에 매물 얻어맞으면서 윗꼬리 쭉 다 비석형을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석형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오대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무님께서 2020년에 테슬라는 1조 달러가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한국조선해양 최소 5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잡고 투자하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테슬라를 알기 전에는 성장 스토리에 의존한 감 투자만 했었는데 이제는 차트도 보고 밸류에이션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기가파원님.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 금융국 우리나라 분들이 참 제가 보면 참 똑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 고수분들이 많이 탄생할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참 오늘 여기 어제 댓글에 그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뭐 지식의 숲인가 그거 밴드를 전무님이 그 운영하고 계신가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네, 지금 그런 밴드 운영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부러운 게 머리숱이네요. 하하하 하셔서 딱 봤더니 우리 범이 형님이시네요. 저기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의 저자 우리 범이 형님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보미 형님 이제 머리숱이 약간 듬성듬성하기는 하시지만 저는 보미 형님 부러운 게 많습니다. 막 연합경제TV에 나오는 거 보고 왔습니다고 하셨고, 영상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1번입니다. 오, 우리 켈리 리님께서 1번 하셨네. 어깨부터 판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 안에는 욕심이 참 많나 봐요. 다 팔고 한 주 남겨놓은 로템이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제 자신한테 짜증이 나더라고요.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오르면 팔고 싶어서 손이 간질간질한 것 같아요. 요즘 언니가 타짜가 되어가는지 핫한 두산 에너지의 에너빌리티죠. 예, 탑승했더라고요. 수익률 보면서 저도 언니도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된 자가 또 큰 자 된다고 언니분이 또 실력 발휘하고 계시군요. 아침 방송 웜의 신박만 도강에서 저는 올해 수익률 26%입니다. 국장 금액이 작다 보니 인턴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AI 구독하고 계시군요. 참 체슬리 AI 오늘 제가 그 업데이트 하나 어제 체슬리 AI 우리 개발자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그 푸컬레이쇼에서 매수 신호 잘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좀 과열 신호도 좀 표기를 하자. 푸컬이 사실 과열을 잘 잡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에서는 과열이다. 이런 걸 좀 표시가 나도록 만들자 했더니 그 개발자가 프로그램 천재거든요. 오늘 아침에 바로 어젯밤 저녁에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벌써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체슬리 AI는 그 프로그램 천재 아니었으면 저게 안 됐을 건데 업데이트한 내용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체슬리 AI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마가 시원하게 잘생겼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평생 처음 주식을 했는데 그때 비싸게 산 걸 주린이라 손절 못하고 아직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주식 시작할 때 잡주하지 말라는 전문인 방송을 봐서 잡주는 아니라 요번 상승장에 많이 복구했고 예전에 방산주 추천하신 게 수익을 많이 봐서 다음 주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조커 버전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이거 안경만 싹 벗으면 조커가 됩니다. 네. SK 하이닉스 100% 수익입니다. 와, 작년에 SK 하이닉스 가지고 그죠? 제가 영상 많이 찍어서 올렸었죠. 야, 근데 하이닉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총 180조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하이닉스 가지고 과거의 히스토리 보면서 그죠? 2013, 14, 15년도에 그때 삼성전자 3년 연속 음봉 나는 와중에 하이닉스가 그때 세게 올라가고 그 하이닉스가 세게 올라갔었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때는 뭐 HBM이 지금만큼 핫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다. 예, 그게 2013년이었었고요. 그리고 13, 14, 15년 초까지 하이닉스가 불을 뿜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때도 전자는 네, 좀 약했었고요. 전자가 약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당시에 2011년부터 12, 13년 요때 2011년도 10년도에 LP다 망하고 하이닉스가 SK텔레콤에 넘어가고 그게 다 10년 11년도거든요. 이 치킨 게임의 끝자락 그 구조조정을 다 겪고 그런 혹독한 반도체 업황이 겨울이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2010년도에 갤럭시 S 그리고 2011년도에 갤럭시 노트 네, 그렇게 내면서 11년, 12년, 13년 동안 쫙 올라가거든요. 하이닉스는 잘 못 갈 때. 그래서 미리 좀 이제 땡겨 놓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었던 2015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2018년 하반기 그리고 22년 그거 보면서 반도체는 10개월 조정받으면 10개월입니다 하면서 하이닉스는 뭐 모건 스탠리가 저렇게 반도체 겨울 온다 해도 결국은 네, 올라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하이닉스가 드디어 신고가 났습니다. 엔비디아도 아직 신고가 안 났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났어요. 그죠? 참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 요즘 제가 아침에 아유 우리 동네 바보 형님 된 삼성전자가 못 올라와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도 드리고 전자가 1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과거의 패턴하고 이번에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제 전망이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1등의 지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옛날 전자처럼 움직이고 전자는 옛날 2등 3등 주식처럼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의 임직원분들이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자에 대한 지금 주주수도 600만 명이 넘으니까 저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1등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좀 그럴 것 같은데 요즘 들리는 얘기가 전자가 옛날 같은 그런 문화, 그런 그런 일하는 어떤 문화가 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거는 뭐 들리는 얘기고 실제 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좀 다시 이 악물고 그죠? 1등의 자리에서 되찾겠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판소리를 더 맛깔나게 하는 추임새 같은 역할을 삼천포가 하는 듯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금의 작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정의나 진실 같은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돈과 돈이 될 만한 일에 집중되어 있네요. 가끔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셨습니다. 바쌤님이 이제 애들 방학도 했겠다. 기다리다 듣고 잡니다. 정말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기 연습을 할 때도 연습에 루틴이 있는데 삶 자체도 루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할 때도 루틴화, 원칙화를 만들고 바른 근육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총 작은 거 거래 않기, 테마가 형성되면 1등주 자리 잡기, 이거 다 생각해서 매수할 때는 시장가로 들어가기, 잘못된 판단에서는 물타기 하지 않기 등등.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원칙이 되고 루틴화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되게 잘해 주셨다 그죠? 삶 자체에 루틴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송창식 선생님 보면 이제 연세가 47년생이시던가 54년생이시던가 47년생 이러시던가 그 연세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가 피아노 처음 배울 때 한온인가요? 막 이래 손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손풀기 연습하는 거 막 있듯이
지금도 기타를 그 기본 손풀기 연습 같은 걸 40분인가 1시간인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창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쪽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천재 가수 넘버 1, 2로 꼽거든요. 실제로 보면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주옥 같은 작곡 작사를 참 많이 하셨는데 노래도 너무 이제 소울이 풍부한,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런 가수분이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천재분도 매일같이 이거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재가 아닌데, 그죠? 천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닌데 이 연습을 안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루틴, 연습의 루틴이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습의 루틴, 주식의 연습의 루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모닝 브리프 함께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상무가 뭐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한 자료, 왕차장, 오대리, 박성구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자료를 아침에 타이트하게 한 90분 정도 쫙 설명을 해주니까, 그죠? 최고의 루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첵합니다. 오늘도 쫙 출첵합니다. 쫙 인사글 제가 다 보거든요. 보면 제가 되게 뿌듯합니다. 그 매일 하기 힘든 걸 그렇게 같이 해주시니까요. 이스라엘 주식시장의 분위기, 관련 뉴스 제목의 흐름 변화를 보고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는 듯하여 금요일에 매도한 현금으로 소비재 중심의 지주사, LNG 중심의 조선사, 엔터 대표주 매수했습니다. 조선의 아톰 박성구님께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누구시죠? 저희 회사에 떡을 보내주셨어요. 이관석 님이 떡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웜의 신박 하기 전에 요즘 점심을 거의 못 먹었었는데 오늘 아주 맛있는 떡을 좀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11월에서 내년 1월장 기대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 저는 4Q, 내년 1Q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원금 회수합니다. 김주부사님이신데, 국내 해외 둘 다 100% 수익 중인데 이벤트 약세장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0%, 수익의 비결은 현금입니다. 와, 마지막 수익의 비결은 현금입니다. 최고의 종목은 현금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죠? 현금의 중요성은 조정이 딱 왔을 때,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이 왔을 때 현금이 있으면, 그리고 시장이 내년 초까지 어차피 강세장이니까 조정 때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뭔가 팔아서 또 옮겨 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인데, 그죠?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인과 소통하며 금융 네트워크란 경기장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거래를 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 습관도 따라가겠죠. 전무님께서도 미국 유학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사람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AI를 통해 전 세계인이 시청할 텐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습관도 필요할 듯하여 조심스럽게 의견을 올립니다. 이런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운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채슬리 TV를 보시는 전 세계의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시거든요. 포르투갈, 그 다음에 태국, 중국,
미국 많습니다. 유럽에서도 보시고 브라질 이런 데서도 보시고 그래서 각국의 문화가 다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나라의 문화에 좀 이렇게 불쾌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하나의 또 원칙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조크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보면 문화가 항상 어떤 연설을 하기 전에 조크 하나 얘기하고 분위기 좀 싹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해놓고 딱 하나 그런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이 모임에서 조크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놀리다를 영어로 make fun of you 뭐 너를 놀리다 그렇게 make fun of someone 해서 그게 뭡니까? make fun이잖아요. fun. 그러면 funny한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누구를 이용해서 그걸 fun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걸 fun을 하면 그 상대방 fun의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좀 굴욕감이라든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 반장했던 친구가 되게 친했었는데 그 친구가 넌 왜 자꾸만 날 그렇게 놀리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 제가 좀 정신을 차렸어요. 나는 재밌자고 한 얘기였는데 놀린다. 고등학교 때도 제가 친구들 별명은 거의 다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친구들 별명 중에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그 친구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별명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린 결론이 분위기를 밝게 하는 농담도 그게 다른 사람을 놀리는 농담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나 자신 make fun of myself 해서 내 자신을 가지고 조크를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을 가지고 하하하 쟤 웃기다 쟤 저렇 그게 장난스럽게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삼천포가 진짜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자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요즘 삼천포가 좀 길어진 이유가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좀 마음 관리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댓글 좀 많이 읽어보고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좀 약간 우울한 기사인데요. 무너지는 뿌리산업, 몰락하는 한국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물, 금연 같은 뿌리산업은 군대로 치면 보급부대입니다. 하지만 국내 뿌리산업 중소기업 가운데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공급망 자체가 붕괴 직전입니다. 세계 1, 2를 다투는 국내 한 제조 대기업 A사의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A사가 제품을 만들려면 주물, 금형, 도금 같은 뿌리산업 공급망이 필수인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청년층의 기피와 기술 전수 단절로 인한 경쟁력 하락으로 밸류체인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업체에서 필수 부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10% 의존해선 안 된다면서 아예 국내 협력사 2곳을 인수해 자회사로 만든 뒤에 해외 생산기지 인근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을 담당하던 뿌리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도미노 폐업이 이어지면서 매년 500개에서 700개의 뿌리산업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뿌리산업은 말 그대로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으로
주조, 금형, 표면 처리가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1983년 수도권 최초 주물공업단지로 조성된 경기 서부산업단지 최근 방문한 공단에는 곳곳에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긴 공장이 절비했고 공단 관계자는 인건비, 전기요금,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경인주물공단 사업 협동조합은 창립 당시 44개 회원사가 있었지만 현재 20개만 남았고 그나마도 실제로 가동하는 업체는 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곳은 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라네요.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산업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면서 40년 넘게 주물업체를 운영해 왔지만 요즘이 가장 힘들다. 주물산업은 자동차와 선박을 비롯해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 부품 독립군 우리 노영현 아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을 때 그래도 아직 세계적인 기술 수준의 우리 부품 업체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후속 기사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뿌리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악순환 연속인 제조 공급망 이렇게 돼 있고, 기사를 보면서 기계 제조 대기업 A사는 주물 금형을 비롯한 뿌리 산업 협력사로부터 유압 바이스, 축 가공기, 실린더, 전원 장치 같은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데 2011년에서 18년 주요 협력사 40여 곳 중 12곳이 인력난과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았고요. 급작스러운 부품 공급 차질에 A사는 2018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나 감소했는데 A사는 대신 중국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반전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코로나로 일시 중단됐던 납품이 재개됐지만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맞게 공정을 구축해왔던 국내 협력사들과 비교할 때 중국 업체들의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고 꼬집었는데 결국 생산 피해액이 3년간 1200억 원이나 발생했고 회사 창립 이후 최악의 실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중국인 직원의 설계도 유출 시도까지 발생하자 A사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끊고 국내 협력사 3곳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했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답니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금형업체 B사는 30년간 국내 대기업에 금형 부품을 공급해 왔지만 지난해 5월 폐업을 결정했다. 이 불똥은 국내 유명 가전회사로 튀었는데 이 회사는 1차 협력사인 B사로부터 공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받았는데 부품 공급이 중단되자 한 달 생산 물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차질이 발생했다네요. 회사 관계자는 급하게 대체 공급 업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금형의 특성상 새로운 공급 업체 발굴과 품질 검증에 6개월 이상 소요됐다면서 당장 생산을 위해 대만 업체에서 종전보다 30% 높은 단가를 지불하고 부품을 수입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신제품 출시가 3개월 지연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2%포인트 하락했고 이 여파로 2차 협력사들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고 하네. 국내 뿌리 산업이 붕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황 장기화인데 여기에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객인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옮기면서 주물, 금형, 열처리 같은 공정을 해외에서 직접 조달하기 시작한 것도 직격탄을 날렸고요. 대기업을 바라보며 낙수 효과로 사업을 했는데
이 같은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네요. 생산기지를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으니까 또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한 고질적인 인력난과 고령화, 인건비와 전기요금 폭등도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이 무너지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 공급망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주물공장 100여 개가 몰려있는 경남 창원, 진해, 마천 일반산업단지 10여 년 전만 해도 자동차 선박 기계 등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하루 20시간씩 공장을 돌렸던 곳인데 최근 이곳을 방문해 보니 산업단지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고요했다. 평일 한낮임에도 멈춰선 공장이 많았고 거리엔 빈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한 주물공장 대표는 올해 들어서만 주물공장 3곳이 자진 폐업했고 일감이 줄면서 직원 27명 중에서 7명을 내보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하네요. 한 달 전기요금이 3년 새에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억이나 올랐고 이달부터 여름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추문갑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그동안 대기업을 지탱해온 국내 공급망까지 무너지며 대기업에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 포럼 회장은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는 대기업 생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도미노 폐업을 막기 위해 새 정부의 확실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자, 뿌리산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같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의 공정기술과 사출 프레스, 정밀 가공 로봇을 비롯한 제조업 성장의 핵심적인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다. 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그죠. 우리나라 제조업 하시는 분들 다 참 애국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힘겨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내수 살아나나 5월 소비 깜짝 성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를 볼게요. 중국 월별 소매 판매율이 4, 5.9, 5.1, 6.4. 경기 침체를 보이던 중국의 소비가 지난달 깜짝 성장을 했고 중국 당국이 연이어 추진한 내수 진작 정책과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6.18 행사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일이네요. 내일 6.18 행사 앞두고 미리 이제 좀 물건을 땡겨갔을 거니까.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국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나 증가했고요. 이는 로이터의 시장 예상치 5.0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쓰입니다. 지난달에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경제 안정과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했고 불확실한 외부 요소가 여전히 많아 국내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내부 동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넘어서자 중국 당국과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 격화에 수출 길이 좁아져 내수로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면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지난달 중국 소매 판매가 깜짝 성장한 건 미중 무역 전쟁의 파고 속에서 중국 당국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미셸람 소시에테 제너럴 연구원은 지난달 노동절 연휴와 소비 보조금, 6.18 행사 등이 맞물려서 소매 판매가 증가했고 반면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세인데다 보조금 효과도 약화하고 있어서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중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5.8% 늘어나서 로이터 예상치 5.9보다는 하회했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이신데 주택가격이 돌아서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돌고 중국 시장이 돌고 또 하반기에 좀 대형 호재가 하나 좀 터질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약간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장기적인 영향은 대형 호재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생각해 보면 진짜 이번 4Q 내년 1Q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주 크게 큰 모멘텀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충분히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형 호재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되는 시점이 한 9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LG엔솔 중국 체리 자동차의 1조 배터리 공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동훈 기자네. 자, LG엔솔이 중국 5대 완성차 기업 중 하나인 체리 자동차에 1조 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네요. 국내 배터리사가 중국 완성차 업체에 대규모로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체리 자동차가 6년간 총 8기가와트씩 규모의 46 시리즈, 4680이나 4670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급되며 유럽에서 유통되는 체리 자동차의 주력 전기차 모델에 탑재가 되는데 8기가와트시는 전기차 약 12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고 업계는 계약 규모를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체리 자동차는 1997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 완성차 업체입니다. 브랜드로는 체리, 엑시드, 오모다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이 240만 대였네요. 수출량은 1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중국 내 대표적인 수출 중심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LG엔솔과 체리 자동차 이번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기업 내 다른 전기차 모델로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폐쇄적인 구조로 알려진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LG엔솔이 기술 경쟁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CATL, BYD, 그리고 CALB 등 자국 업체들이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 기업과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해왔고 그러나 체리 자동차는 고출력, 고에너지 밀도, 좋은 성능까지 갖춘 LG엔솔의 3원계 기반 46 시리즈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자국 업체 중심의 조달 관행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렸다. 46 시리즈는 이 직경이 46mm 그리고 높이가 80에서 120의 대형 원통형 배터리인데 기존 2170 규격 대비해서 출력은 5배 높고 에너지 용량은 6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특히 충방전 속도가 빠르고 열관리 성능이 우수해서 혹한기에도 높은 효율을 유지하죠. 중국 업체가 주력으로 하는 이 LFP 배터리 대비해서 주행거리와 출력 면에서 명확한 경쟁 우위를 지닙니다.
LG엔솔은 오는 하반기부터 해당 배터리의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고 에너지당 공정 횟수가 줄어들면서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표준화된 규격은 대량 생산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46 시리즈를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로 분류되는 전고체 나트륨 이온 리튬 망간 리치 전지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셀투팩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공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원통형 특유의 병렬 구조는 화재 등 안전 리스크 분산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프리미엄 원통형 배터리 시장 내 기술 리더십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46 시리즈 수주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24년 11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유럽, 일본 완성차 기업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네요. 올해 초 열렸던 인터배터리 2025에서도 46 시리즈 셀을 기반으로 한 고안정성 고출력 모듈 팩 솔루션 CAS 셀 어레이 스트럭처를 공개한 바 있다고 합니다. CAS는 셀 간 열 확산을 최소화해서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사용 연한도 연장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LG엔솔은 미국, 폴란드, 한국 등에서 46 시리즈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고 향후 연간 수십 기가와트씩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입니다. 김동영 LG엔솔 CEO는 이번 공급 계약을 계기로 신규 폼팩터인 46 시리즈 수주를 전 세계로 확대해서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압도적인 시장 우위, 그죠? 기업은 압도적인 시장 우위만 가지게 되면 주가는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구축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MG 펀드 매니저 최애 종목은 테슬라 팔란티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양희창 삼성 액티브 운용 매니저군요. 나스닥 100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도 산업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AI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슬라, 팔란티어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1993년생으로 MZ세대인 양희창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매니저가 최근 매경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젊은 세대의 트렌드 감각과 데이터 기반 분석력을 바탕으로 양 매니저는 미국 기술주 중에서도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면서 현재 나스닥 100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 기업 액티브를 운용하고 있군요. 올 3월 상장된 후에 지난 13일 기준 나스닥 100 지수 대비 4.84%포인트 초과하는 성과를 냈군요. 그래요. 그러면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이 패시브하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아니라 액티브니까, 그죠? 이 중에서 나스닥 100 중에서도 잘 가려서 비중을 조절해서 이런 초과 성과를 낸다고 하니까 다음에 미국 시장 오른다 할 때는 요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 기업 액티브 또 한번 기억을 해줬다가 편입시켜 보면 좋겠네. 그는 나스닥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 3위인 애플은 AI 산업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주목하는 종목이 테슬라 팔란티어인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AI 기술력에서 중국 업체들보다 4년에서 5년 앞서 있고 팔란티어는 2013년 아마존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00배였었고 2013년에 아마존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테슬라도 2020년 PER이 1000배였지만
결국 큰 주가 상승을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펠란티어 경우 기업용 AI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 세대의 소비 패턴을 투자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요즘 스타벅스보다는 더치 브로스 커피를 더 많이 가고 나이키보다는 온 러닝화를 신는다면서 해당 브랜드를 보유한 더치 브로스와 온 홀딩스를 ETF 구성 종목에 편입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얼바인에 계신 우리 특파원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난주 일요일날 네, 저희 회사에서 그 가족분들하고 한번 만나 뵀었는데 요 온 그 러닝화를 선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습니다. 온 러닝화.